앞에서 보는 느낌이 이 느낌이었군요. 참 오랜만에 뵙는데, 네, 제품 강의를 맡은 파이브스타 김은현입니다. 지금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예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간호사 캡을 쓰고 있죠. 오래된 간호사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원래 반백년을 살았더라고요. 이런 간호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영역이 사실은 노인간호 영역입니다. 인지장애가 있고 신체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제가 케어하는 사람들의 100%고요. 그 중에 치매는 85% 이상입니다. 그 중에 나이는 80세 이상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50여 분의 어르신들 전체가 인지장애와 신체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 20년 뒤, 30년 뒤를 보는 듯한 느낌을 매일 받습니다. 사장님들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고 연배가 낮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렇게 되게 젊어 보여도 50이더라고요 원래.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 매일 이런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나는 정말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200여 분의 사장님들보다 제가 니즈가 가장 강할 거예요. 제가 캘러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결론은 제가 했으면 사장님들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의 끝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이렇게 지금도 현장에서 저는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는데요. 아시죠? 지금 코로나 유행인 거. 네, 코로나 유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이런 호흡기로 전해지는 이런 많은 바이러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거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을 할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면역이 답인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제품을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품 2가지와 앞으로 나올 제품 2가지. 오늘 우리 최은정 스폰서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 중 20%에 해당되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다.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세포막과 DNA가 파괴된다. 손상된 세포는 각종 질병으로 발전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활성산소 때문에 90% 이상의 질병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이 활성산소, 사장님들이 먹고 있는 모든 영양제의 기본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성산소란 무엇일까?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 생성을 위해 필수적인 산소, 그러나 신체로 들어오게 되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요 불안정한 구조로 바뀌는데 이 형태를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산소를 마셨다 1에서 3%는 활성산소로 바뀌게 돼요. 그냥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오는 일반 생활 쓰레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요, 흡연, 매연, 농약, 오존, 자외선 등이 체내에 유입되어 생성되기도 하는 게 활성산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활성산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얘들이 DNA 염색체 단백질 세포막을 공격을 해서요 정상세포를 변형을 시키고 질병을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건강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찾기 위해 식품과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연구를 하였으며 이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중입니다. 제가 5년 전에 강의를 할 때와 지금 강의를 할 때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을 봤더니요
작년 매출이 6조 원을 넘어갔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6조 440억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 켈러리 역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고 단연 최고의 제품일 거라는 걸 오늘 한번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고 했습니다. 아는 단어들 많이 나왔죠. 암, 심근경색, 노화, 뇌경색, 심장마비.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픈 이유를 봤더니요, 사실은 젊었을 때는 덜 아팠어요. 똑같이 살았으나 덜 아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오고 아팠던 이유를 봤더니 이 두 가지 효소 때문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분비가 많이 돼요. 20대에는 그냥 밤을 새워도 그 다음날 쌩쌩했죠. 지금 밤새우면 교통사고 납니다. 운전하시다가.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 항산화 효소인 SOD, 항산화 효소의 꼭대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장님들이 그동안 먹었던 비타민 C, 비타민 E, 그 다음에 코엔자임, 규텐, 카테킨, 이 모든 것들은 이 결론적으로 SOD를 만들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동안의 인간은 SOD에 만들어내는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건기식이. 자, 그렇다면 홍삼을 먹었어요. 홍삼도 결론적으로는 SOD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드셨던 거예요. 대사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를 봤더니 NAD라는 효소가 있어요. 장수 효소예요. 우리 장수를 나타내는 DNA의 끝자락을 케어해주고 하는 재생을 시켜주고 케어를 해주는 NAD 레벨이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머리에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팠던 이유가요, 사실은 효소 때문이었더라고요. 자, 제가요, 되게 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빈 그릇 증후군이라고? 모르시죠? 이거 제가 만든 병인데요.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바닥이 보여야 돼요. 무조건. 자, 같은 증후군 앓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기. 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위로가 됩니다. 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음식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많이 먹는다, 꾸준히 먹는다, 끝까지 먹는다. 대명사가 김은연이에요. 그럼 우리 그룹장님은 음식이 많아도 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빈그릇 증후군 때문에 대식가예요. 근데 좀 전에 강의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식을 해야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50이 딱 되다 보니까 소화력이 떨어져요. 자, 보세요. 건강식품의 주 목적은 신체, 인지, 장기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만들어졌어요.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먹었더니 신체, 장기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가 덜 돼요. 이제 이 강의 이후로 제가 조금 덜 먹으려고요. 같이 덜 먹으실 분 있으면 저희 톡방 하나 만듭시다. 오늘 참았다, 반 그릇 참았다, 한 젓가락 참았다, 이런 톡방 하나 만들 정도로, 네, 그렇게 빈그릇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네, 저예요. 근데 웃으려고 한 얘기지만 사실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장기 기능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는 건강합니다. 보세요. 신체 기능만 살아있어요. 인지 기능이 없고 장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되게 불편하겠죠. 움직일 수는 있는데 생각을 못해. 인지 기능만 살아있어요. 나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뇌만 멀쩡해. 이것도 아프겠죠. 저는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꾸준히 관리해서 우리는 건강하자. 80이 돼도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해보자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활성산소를 케어하고 신체, 인지, 장기 기능을 살려주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일은 독보적인 게 수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실게요. 자, 알파오프 이 수소는 항산화,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이고요. 보시면 우리가 활성산소를 산소 하나, 수소 하나, OH로 표시를 하면 수소 하나를 더 넣어서 H2O 물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빼주는 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거 먹고 부작용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첨가, 마그네슘이나 다른 거에 예민하신 분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보실게요. 수소가 원자 1이라면 그동안 사장님들이 먹었던 비타민 C, 카테킨,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이 모든 것들은 사이즈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먹었던 영양제는 우리가 수소를 만나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또 이런 장기 조직에 수소는 뇌는 오른쪽 맨 하단을 볼게요. 뇌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관문이 있어요. 아무거나 못 올라오게 막아 놓습니다. 딱딱한 뼈로도 묶여져 있지만 이 안에는 관문이 있는데 이렇게 비타민 C, 카테킨, 코엔자임 Q10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소화하고 간에서 해독하고 발효를 통해 쪼갠 다음에 뇌로 올라가요. 그러면 직접 뇌로 넣을 수 있는 수소보다 흡수력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수소를 만났습니다. 자, 수소는 작기 때문에 뇌 관문도 통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할 역할을 다하고 소변과 호흡과 땀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수소는 분자 중에 우리가 주기율표의 1번이죠. 왜냐하면 제일 가볍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소를 우리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공기 중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몸에 넣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계, 이렇게 뿌리는 기계, 그 다음에 수소 정수기 이런 걸로 많이 유통을 했는데 실은 100이 만들어지면 1, 2를 먹기가 참 힘들었던 게 수소였어요. 그런데 켈러리는요, 이 수소를 마이크로 나노 버블로 녹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쪼개서 물속에 녹여놓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소를 먹는 게 아니라 과학을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버블은요, 만들어진과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터지게 됩니다. 마이크로 나노 버블은요, 많이 쪼개서 물속에 용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일주일도 얘기하지만 4시간 이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소는요, 인간의 체온을 높입니다. 기초 체온을 막 열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체온을 높여줘요. 자, 우리가 체온을 1도를 높이면요, 면역력이 3에서 5배, 5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50년 전에는요, 인간의 기초 체온이 지금보다 0.8에서 1도 정도 높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질병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질병이 너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소는 0.2도 정도 체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균 체온을 36.5도라고 하면 36.7도로 높여주는데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가장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소를 먹어야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연전 현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피가 끈적끈적해. 나 콜레스테롤이 높아. 피가 끈적끈적해. 피를 쪘더니 까매. 나는 물을 많이 안 먹어. 자랑 아닙니다. 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지들끼리 붙어 있어요. 이 적혈구는 우리 산소를 묻혀서 뇌에도 공급하고 철분을 가지고 혈관 속에 각자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쓰레기를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해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혈액, 이 연전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나는 감염이 있다. 예방 접종을 할 때도 생겨요, 연전 현상은. 그래서 예방 접종 후에 우리가 사망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이 현상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과로나 불면 잠을 잘 못 자. 나는 전자파를 많이 맞아.
그다음에 운동 부족, 미네랄이 부족할 때 이런 연전 현상이 나타나고요. 오른쪽 사진 누가 봐도 네,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죠? 네, 보겠습니다. 건강한 혈액인데요. 우리가 적당한 운동을 했을 때, 수소 치료를 했을 때, 미네랄을 섭취했을 때, 네, 장 청소를 하고 마사지를 할 때, 네, 아스피린을 섭취할 때, 피가 끈적끈적할 때 의사들이 뭘 처방해요? 아스피린을 하죠. 피를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대신에 지혈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인데요. 잘 보시면 두 번째랑 마지막 수소와 미네랄 워터. 우리는 물을 먹죠. 수소와 미네랄이 섞인 물을 마시죠. 그럼 어때요? 끈적끈적한 혈액, 연전 현상이 가득 찬 나의 혈액이 건강한 혈액으로 바뀌겠죠. 사장님들, 이거 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요 길이 유양돌기에서 쇄골까지 내려오는 목직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그냥 졸릴 때는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로 올라가는 혈액이 분당 400에서 500cc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되거든요. 500cc가 분당 내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뇌경색 검사할 때 여기 혈류량 검사 많이들 건강검진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얘가 좁아지면 올라가는 속도가 늦어지죠. 이랬을 때 인지장애가 옵니다. 목직근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를 끊임없이 만져주세요. 혈관이 아니라 근육을 안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면 얘가 인대도 같이 있거든요. 근육도 있고, 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인지장애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요즘 뭐 그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 목직근 운동 꼭 하십시오. 네,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뇌로 혈류량을 많아지게 해주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니들이 수소를 판매를 해. 수소를 만든대. 그러면 수소가 용존율이 얼마나 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수소 용존율은 뭐냐면 물이나 다른 액체 속에 녹아 수소는 기체인데요. 기체의 농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얘는 단위를 ppm으로 표시를 하고요. 시판 수소수는 맥심 1.6 ppm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제품은 고농도 수소수라고 2ppm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요, 대부분 과장 광고라고 얘기하죠. 누군가는 일본에서 3.3 ppm 물을 먹었다. 우리는 뭐 2ppm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있는 무슨 물에 갔더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1.6 ppm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캘러리 수소 용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Y 캘러리에서 얘기했던 국제 수소 표준 협회에서 인증한 서류예요. 이거 안 보이시죠? 캘러리 수소는 8.8 ppm이다. 자, 미네랄이 많이 든 물에 만들면요 최고 12 pp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조금 건강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청소를 할 수 있고 연전 현상인 나의 혈액을 건강한 혈액으로 바꿀 수 있는 알파호프.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기능이라고 했어요. 수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피로를 개선하고요.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자, 수소를 잘 마시잖아요. 알파오프를 잘 마시면 최고 그냥 기본적으로 1, 2kg는 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사량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염증 관리를 해주고 변비에서 통증 관리. 류마티스 환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숙취해소. 이것 때문에 누군가는 먹기도 하더라고요. 알코올 분해력이 3배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먹기 전에 먹으면 술이 안 취하고 술을 먹고 먹으면 술이 빨리 깬다라고 누군가는 애주가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을 해소하고요. 이렇게 알츠하이머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본사에서 온 자료인데요. 신체의 자연 해독 과정을 촉진한다. 알파호프 수소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시면 해독이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고 대사 경로를 활성화하여 신체의 기능 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신체는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해독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거예요. 알파오페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수소 플러스 마그네슘도 넣어놨습니다. 마그네슘은요, 많은 효소를 만드는데 보조 효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조 인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DNA 합성 및 변형에 관여해서 좀 더 건강하게 해주고, 여기에 포함된 마그네슘은요, 원자화된 구형 마그네슘으로 안정적이고 흡수력을 조금 높여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소와 마그네슘과 플러스 PQQ가 들어있는데요. 네, 미토콘드리아 복제를 하고 에너지 부스팅을 하고 쭉쭉쭉 내려가면 뇌 영양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QQ는요, 앞으로 대두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엔자임 Q10하고 작용이 비슷해요, 기전은. 근데 코엔자임 Q10은 다친 DNA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케어만 해준다면, PQQ는요, 얘를 생합성해서 숫자를 증진시켜줘요. 우리 세포 안에는, 세포 하나에는 15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걔가 줄고 아프고 다쳐요. 그걸 복제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PQQ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PQQ는 앞으로 대두될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응급실에서 뇌출혈이 왔다 쓸 성분입니다. PQQ는. 자, 그럼 먹어야 되죠. 알파오브 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청소를 하세요. 이 대청소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나올 제품에 먹어서 효과를 내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산균이라는 탈을 쓰고 온 종합 비타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을 얘기할 때 장 건강을 얘기하죠. 인체는 100조 개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같이 유행을 했는데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죽어요. 누군가는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앓고 나아요. 누군가는 코로나가 감염자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면역이거든요. 이 면역의 70%는 장에서 관여를 합니다. 사장님들이 장 관리를 해야 되는 기본이 이것 때문이에요. 1차 방어선, 전쟁에서 1차 방어선이 뚫리면요, 후루룩 후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 방어선이 우리 장 건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인간호 영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을 관리 잘했더니 치매가 좋아지더라.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속 미생물 관리를 잘했더니 장질환, 뇌질환, 간질환, 심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면역력까지 좋아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요, 치매, 파킨슨, 자폐 스펙트럼 우울증, 뇌질환 있죠. 장 관리를 잘하면 좋아집니다. 주변에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이 안 좋다, 간 경화가 있다. 유산균 드시게 해주셔야 돼요. 이 장내 미생물은요, 85대 유익균 85, 유해균 15%를 딱 건강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캘러리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 SOD 프로바이오틱스는 11종의 유산균을 가지고 있고요. 맨 위에 구강, 피부, 위장관, 면역, 생식기나 요로 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1종 유산균을 넣어놨고 100억을 표시하고 300억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11종 유산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균종을 되게 사랑해요. 자, 저는 현장에서 에바레스, 슈도모나스, CRE, VRE 이런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는데요. 이 항생제 내성균이 정말 위험합니다. 어떤 항생제를 써도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이 요로 감염이 오고 뭐가 간 기능이 안 좋아도 항생제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대두될 게 사실은 항생제 내성균이에요. 우리나라 초비상이긴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어요. 격리를 해야 되고
네, 물론 접촉에 의한 전염이긴 합니다. 그런데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균종이요, 이 항생제 내성균에 강해요. 제가 그거만 넣어놨어요. 자,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피투스,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죠. 그 다음에 프란타툼, 이게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떨어뜨려요. 우리가 그냥 유산균 대변 잡으려고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드십시오. 그리고 이 유산균을 먹었는데요, 유산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스피루리나와 클로렐라가 들어져 있습니다. 네, 36억 년 전부터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조류고요. 아이언맨도 팔라듐이라는 독에 중독되어서 먹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언도 먹고 나도 먹고 우주인도 먹고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지정했고요. 미래 식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스피루리나 클로렐라입니다. 사장님들, 나는 유산균이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들이요, 해독 작용을 잘해요. 특히 임산부들이 먹었을 때 임산부들이 다이옥신이라는 독에 감염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야채나 이런 청소 용품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고 이 땅에서 난 것 중에 야채를 먹다 보면 비소 중독 요즘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가셔서 한번 중독 검사 한번 해보시면 비소 중독 정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기능이 누가 있다? 유산균이 있다. 꼭 먹어라.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이고요. 네, 나는 유산균을 먹었는데 클로레라도 같이 먹고 비타민 D3와 비타민 K2도 같이 먹어요. 봤더니 칼슘 흡수, 흡수 촉진하고요, 뼈에 좋아요. 네, 그리고 비타민 K2는요, 혈액이 딱딱해지도록 하는, 혈액으로 들어와야 되는 칼슘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감소를 돕습니다. 유산균 하나에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더 들어있어요. 자, 포인트는 D3, K2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유산균에 같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72가지 해양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요. 오메가6와 3도 같이 들어져 있어요. 유산균이 아니라 종합 비타민과 혈관 질환에 정말 좋은 거다 알고 드십시오. 그러면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 2가지였습니다. 제가 보세요. 항노화, 저속노화, 가속노화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역노화를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항노화, 늙는 거를 조금 막아주는 거고, 저속노화 천천히 늙게 하고, 가속노화 나의 질병과 나의 행동과 내가 먹거리를 통해서 노화가 빨라지는 걸 가속노화라고 한다면, 역노화, 내가 지금보다 젊어지게 하는 거. 자, 21세기 인간은 역노화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누가 풀었다? 좀 전에 강의에서 들었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풀었다. 물론 다른 분들도 풀으셨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얘기한 SOD, NMN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노화 예방 접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늙어요. 자연이 지나면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 당연히 늙는 게 맞는데 늙는 걸 거꾸로 돌려준대요. 좀 전에 강의에서 80세지만 40대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자, 늙는 때 얼굴을 늙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지금 피부과 가서 땡기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다 돼요. 아시죠? 뭐냐면 장기가 젊어져야 돼요. 동안 장기 동안을 만들어주는 비밀을 풀었다. 왜냐하면 심장을 80년 쓰고 90년 쓰면 힘들겠죠. 그죠? 콩팥을 80년 쓰고 90년 쓰면 힘들어. 얘들이 지치거든요. 그거를 젊어지게 해주는 비밀을 풀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의대 노화연구관이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에 의해 소개된 후 역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식품 속에는 극소량만 들어있기에 MNN은 농축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MNN을 꾸준히 섭취한 시험 결과 60세인 사람의 혈액 지표가 31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NMN 섭취를 통해서 좀비 세포는 제거되고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면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젊어지면서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노화도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저속노화나 역노화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령의 쥐에게 NNM을 섭취시킨 후 대조군 실험을 진행했는데 수명 연장과 외모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2주간 NNM을 투여한 실험지에서는 노화된 유전자 중 3분의 1 정도가 젊음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네. 이 NMN은 좀 전에 얘기했던 노화 단백질이요. 노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걸 NAD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NAD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NAD를 높였더니 내가 젊어지더라라는데 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단식. 안 드시면 돼요. 우리 몸을 극한에 치닫게 하면 내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효소를 분비를 합니다. 두 번째, 칼로리 제한. 저처럼 대식가는 안 되죠. 빈 그릇 증후군을 가지시는 분은 절대 안 되고요. 운동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NAD 보충제, NAD나 NR이나 NMN을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흡수력의 문제예요. 내가 똑같은 걸 넣어줘도 내 몸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원인은 내 몸이 받아낼 흡수할 능력이 안 되거나 두 번째, 얘가 사이즈가 굵어서 내 몸으로 흡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NMN과 NR 두 가지 제품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나 임신했어 이러면 뭐 3주야 4주야 이렇게 얘기하죠, 신혼부부. 그러면 아기는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에서 우리 몸은 시작합니다. 세포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조직이 기관이 되고 우리 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 우리 셀케어 얘기하죠. 세포 관리를 잘하면 신체가 건강하고 조직과 기관이 건강해지더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수는 37조 개인데 매일 교체되는 세포수가요 3,300억 개예요. 자, NAD가 안 나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기는 한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NAD 효소가 줄어든다면 밖에서 넣어주자라는 거고요. 네, 넣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굵기, 사이즈의 문제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비타민 B3, 이거 활성화된 비타민 B3, NMN, NR, 그 다음에 NAD를 전부 NAD 자체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산화 환원 과정을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자, 볼게요. SOD NMN과 ABT라는 NR을 얘기합니다. 자, NMN은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예요.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증가하고 세포를 활성화해줘서 췌장 기능을 올려주니까 당뇨에 좋겠죠? 네, 생식기능. 그래서 난임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NAD를 증가시켜서 노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준다. 오늘 계속 나오네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하루에 250mg 이하를 드실 거면 먹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걸 선택할 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밤에 먹으면 수면의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침 식전에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2022년도에 미국에서요 NMN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 NMN이 우후죽순 너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판매를 하는데 우리 미국의 식약처인 FDA에서 검사를 했더니 전수조사를 했어요. 한 200개가 넘는 회사들을 다 팔지 마, 너희들 팔지 마. 이거를 우리가 검사를 한번 해볼게 해서 함량 미달이거나 그 제품으로 인증하기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회수 조치를 하고 판매 중지를 내리고요. 그러고 더 이상 만들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NMN은요 기전이 의사들이 처방해야 되는 약 같은 기전이에요. 왜냐하면 세포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사실 NMN이 일반화되면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사장님들 세포가 젊어지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사했을 때 단연 1등을 차지했던 게 우리 SOD NMN이라는 거. 요게 12월에 출시됩니다. 두 번째 NR.
NMN이요 39만 원이라면 얘는 15만 원인데 왜 쌀까요? 흡수력이 떨어져요. NMN은 흡수력이 높고 사이즈가 작다면 얘는 사이즈가 굵어서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캘러리는 리포솜 단위로 쪼개서 캡슐화하는 기술을 성공해서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얘는 7년에서 8년 정도 젊게 해준대요. NMN은요 20년을 젊게 해준대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39만 원짜리 쭉 드시고 돈 없으면 이걸 쭉 먹어라 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저는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NMN을 사 먹기 위해서. 12월에 네 지사장님 할인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저 사재기 하려고. 그죠? 저는 건강하게 늙고 싶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 그림은 지금 나와 있고요. 화장품과 프로테인, 제가 프로테인은 미리 접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기 전에 또 한 번 저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체 구성물질은 혈액 5리터, 물 40리터, 장기 78개, 뼈 206개, 근육 600개, 신경세포 1000억 개, 세포 100조 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해에 25억 번 박동하는 심장이 있죠. 네. 신체 구성 물질이 다 잘 유기적으로 20대, 30대, 40대처럼 돌아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사장님들 잘 보세요. 건강이 진짜 스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꿈꿉니다. 80이 돼서 60대, 50대 외모를 하고 이 자리에서 세미나 하는 모습을 저는 꿈꿔보는 시간입니다. 사장님들의 건강과 젊음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